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김지현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두 번째 제가 잡은 포인트는 지울 수 없는 흔적입니다. 저는 이 지울 수 없는 흔적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자주 표현하는 보이지 않는 상처라는 표현을 제가 이제는 아이스라고 하려고 해요. I와 S로 해서 보이지 않는 상처를 아이스라고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상처를 이제 사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아예 예문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시간은 물리적 상처를 치유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는 치유하지 못한다 라고 아예 영어 사전 예문으로 아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이지 않는 상처를 우리는 치료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스를 치료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상처, 우리의 내면의 상처를 치료하지 않으면 두 가지 형태로 출혈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타인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 아이스의 출혈이 내면으로부터 공격성을 만들어내고 결국엔 타인을 공격하는 것으로 분출이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감정 조절력 훈련이 잘 되어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타인을 실제로 공격할 일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상처, 아이스도 치료하지 않을 뿐더러 감정 조절력을 키우는 강화 훈련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물기에 이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뇌기능이 마비된 상태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은 궁지에 몰린 쥐와 같아요.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서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기는 쉽지 않죠. 평소에 감정 조절력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에는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분출하게 되는 겁니다. 감정에 의해서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지속된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의 기능은 점점 떨어집니다. 감정에 몰입되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게끔 하는 부위가 바로 전전두 피질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란 아몬드처럼 생긴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뜻인데, 편도체와 전전두 피질 이 두 부위의 활성화는 마치 시소와 같습니다. 그래서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전전두 피질은 활성화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편도체를 안정화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누구도 편도체를 안정화시키고 전전두 피질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 때부터, 더 어린 시절부터 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바로